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 추천 결의안이 21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박수 속에 확정됐습니다. 유엔 총회 현장을 취재한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연임 추천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21일 오후 3시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192개 회원국의 박수로 국제사회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총회 의장의 호명에 따라 지역 대표와 총회 주최국 대표, 안보리 의장 등 유엔 기구 대표들이 회의장 연단으로 나오자 반 총장은 유엔 헌장 원본에 손을 얹고 유엔 사무총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Ban Ki-moon, solemnly swear to exercise in all loyalty, discretion and conscience the functions entrusted to me as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반 총장은 수락 연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회원국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강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합심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Standing in this place, mindful of the immense legacy of my predecessors, I'm humbled by your trust. 한국인 첫 연임 유엔 총장에 대한 각 지역 그룹 대표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총회 개최국 대표 자격으로 발언에 나선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반 총장을 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라고 소개하며 반 총장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한 외교부 장관도 총회에 참석해 반 총장의 재선을 축하하며 한국은 반 총장이 강력한 유엔과 더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에 화답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인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재선은 설득과 타협, 중재의 리더십이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1946년 유엔 창설 이후 8번째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첫 5년 임기는 올해 12월 말로 끝나며 2기 반기문 체제는 내년 1월 1일 출범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 프로풋볼의 한국계 스타 플레이어인 하인즈 워드 선수가 21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미 미래비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프로풋볼의 한국계 스타 플레이어인 미식 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가 한미 미래비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21일 뉴욕 한국 총영사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미래비전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하인즈 워드 홍보대사가 여러 어려움을 딛고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고 최근 수년간 한국 내 혼혈아동 지원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기여를 하고 있어 한미 양국의 강한 유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며 앞으로 한미 관계 발전과 양국 사회의 친선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인즈 워드는 이 자리에서 6년 전 슈퍼볼 MVP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을 몰랐지만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뒤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며 향후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m very honored and blessed to be able to be in a position. I'm very thankful of that. And so she wanted me to tell you guys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and that she's proud of her sons. 이날 행사에는 NI1 앵커 비비안 리의 진행으로 민주당 문희상 의원, 양궁 전 국가대표 김순영 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하인즈 워드의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24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제11회 세계 한국국악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날인 25일에는 링컨센터에서 한국국악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등 이번 주말 수준 높은 한국국악 공연을 미 주류 사회에 선보이게 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24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4개국 총 43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세계 국악경영대회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경영대회를 통해 한인 동포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함양된 실력을 평가받고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제11회 세계 한국 국악경연대회와 링컨센터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국악경영대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고 25일 링컨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국악협회 창립 50주년 특별공연에
출연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참가팀은 약 한 43개 팀이 접수가 완료됐고요. 4개국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는 4개 주에서 모두들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특이한 거는 저 멀리 브라질에서도 이번에 참여를 하시고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겁니다. 25일 맨하튼 링컨센터에서 펼쳐지는 한국구학협회 창립 50주년 특별 공연에는 한국에서 이영희 한국구학협회 이사장과 박수관 명창, 이미주 서울시 무용단장 등 총 14명의 인간문화재 및 전수자들이 참석합니다. 토요일에는 링컨센터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이번 전통 국악의 향연은 한국국악협회 50주년 기념 행사와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국악인들 14명이 인간문화재급 14명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고요. 네, 이번에 링컨센터에서 펼쳐질 전통 국악의 향연은요. 지금 표가 거의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서두르시지 않으면 이번에 아주 성황리에 열릴 이번 행사의 관람 기회를 놓치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빨리 이 방송을 보시면 링컨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티켓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좌석은 50불씩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미주 한국국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국악계의 거장들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임으로써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지난 2009년 말 아프간에 추가 파병한 3만 3천 명의 미군을 내년 여름까지 모두 철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TV로 생중계된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내달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10,000명을 철수시킬 것이며 내년 여름까지 모두 3만 3천 명의 군인들을 고향으로 오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2월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의 연설을 통해 알카에다, 탈레반 격퇴와 아프간전 진전을 위해 대규모 병력 증파 방침을 밝히면서 3만 3천 명 추가 파병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신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갖춘 인물이라고 데니얼 룬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번영과 개발 담당 국장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22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에서 권력 세습이나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부 한국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반 총장이 한반도와 국경지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반 총장이 미국의 입장에서 특별히 선호되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면서 반 총장의 개인적 경험들은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반 총장의 관점을 미국의 외교 정책과 확고히 일치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대 후반에 머물 것이라고 22일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발표한 성장률 수정 전망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한 3.1% 내지 3.3%에서 2.7 내지 2.9%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3.4 내지 3.9% 범위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한 이후 5개월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낮춘 것으로 최근 고용시장 불안과 유럽발 위기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지아, 엘라바마주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골자로 하는 애리조나식 이민법을 제정하는 등 남동부 지역에서 반이민법 파급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21일 지역경찰이 교통법규 단속을 위해 정차시킨 운전자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내 기업 및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올가을 신학기부터 절대 빈곤 가정 자녀가 전체 학생의 40%를 넘는 학교에 대해 전교생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21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어느 학교든지 무상급식 수혜 대상자가 40%를 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의 경우 부모의 수입과 상관없이 학생 전원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연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학교 관계자들의 서류 업무를 줄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상급식 취득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내용의 유니버설 급식 서비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이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대상으로 일리노이, 켄터키, 테네시 등 3개 주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가을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4-15 학년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엘고 전 부통령이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 전 부통령은 24일 발간 예정인 잡지 롤링스톤에 실은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담대한 행동을 옹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이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에 반대해 환경운동가들을 분개하게 한 이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 선수가 시원하게 뻗는 2루타를 날려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추신수는 22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볼 넷 1개를 골라내고 3타수 1안타를 쳤습니다. 19일 피츠버그와의 경기부터 5경기째 안타를 생산한 추신수의 타율은 0.245로 약간 올랐습니다. 중국 내수시장 확대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원자재값, 운송비 등의 상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 비중이 큰 의류, 주얼리, 식품업계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가격 상승세가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저가 제품 덕분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온 미국에서 중국의 저가 상품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존스비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2년 연속으로 취소됐습니다. 뉴욕주 공항국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없게 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원 관리인들은 모두 231명으로 작년에는 248명이었으며 행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2009년에는 304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목요일 아침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탑으로 시원한 사진과 함께 어제 뉴욕 총영사관에서 있었던 김성환 외교장관 동포 간담회 내용을 실었습니다. 한인사회 각계 인사 약 20여 명을 초청한 그 동포 간담회에서 동포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김성환 장관은 내년 재외국민 선거에서 부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공감하고 한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 특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그 참석자들은 한인 2세의 그 뿌리 교육과 동포 경제 활성화 그리고 불법 체류자 지원 등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귀국 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 뉴저지 한인 가정의 흡연율이 높다는 기사인데요. 매사추세츠 주립대 의대의 김선 교수가 미 폐협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8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전국 14개 주 한인 만여 가구를 전화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뉴저지의 흡연 가정 비율이 16.6%로
펜실베니아와 콜로라도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콜로라도는 18%고 펜실베니아는 20%였습니다. 뉴욕주도 14%로 여섯 번째를 차지했는데 전국 평균인 12.4%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시 중에서도 또 한인 가정의 흡연율이 높은 지역은 브롱스가 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 퀸스,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 흡연자가 있는 한인 가정 비율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온라인 기프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훔친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에 액면가보다 싸게 되팔고 있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생활정보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서 기프트카드 거래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얘기인데요. 30대 한인 김모 씨가 바로 이 물물 교환 섹션에서 $200짜리 기프트카드를 현금 $185로 구입을 하고 잔고를 확인했을 때 카드 금액이 $200임이 확인됐는데 며칠 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에 기프트카드로 결제를 하려 했으나 잔액이 제로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온라인을 통한 사기 행각이 진흥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예방책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이 이번에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기금 모금 캠페인에 돌입했다는 기사인데요. 28일 롱아일랜드 제리코 테라스에서 모금 만찬을 연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1인당 250불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최 후보는 선거 캠페인에서 기금 모금이 가장 중요한 만큼 커뮤니티,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액이 $100만 고요. 26일과 27일에도 뉴저지의 그 에디슨과 새들리버에서 모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오늘 일면 탑은 자체 행사인 2011 미스 뉴욕 선발대회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미스 뉴욕 진해 이승현 양이 됐군요. 퀸스 칼리지의 영어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24살 진해에 당선됐습니다. 올해 선발된 미스 뉴욕 진선미는 오는 8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55회 미스 코리아 한국 본선대회에 출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면 탑으로는 종북단체 청소년 포섭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제목인데요.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뉴욕 일원에서 활동 중인 종북단체들이 한인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 포섭에 나서고 있다.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협회가 어제 그 종북 좌파 단체가 자녀 앞길 망친다라는 주제로 모임을 열었는데요. 최윤희 회장은 지난해 협회가 적극 나서면서 종북 단체의 활동이 좀 주춤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관련 단체들의 활동 정황이 포착돼 한인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한국전 61돌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는 내용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그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가장 큰 행사는 재향군인의 미 동북부 지회가 벌이는 행사가 있고 또 뉴욕 총영사관은 롱아일랜드 베테랑스 병원에 입원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100명을 또 위로 방문한다는 얘기. 뉴저지 한인회도 25일 당일 해병동지회 베트남 참전 전후에 후원하는 기념식을 연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그 기념 행사 어디서 일시와 장소가 기록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어제 그 맨해튼에서 열린 대북 식량 지원 중단 촉구 시위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와 피랍 탈북 인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빌딩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국제사회의 그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4명의 시위대가 나왔는데요. 1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이어서 유엔 본부 앞에서도 대북 식량 지원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불과 3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어렵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이 결정되는 순간이 그렇게 짧은 줄은 몰랐습니다. 192개 회원국 대표들의 기립박수 속에 본회의장에 나타난 이 반기문 총장은 환한 웃음을 띠고 그를 연임으로 반겨준 대표들 앞에서 유엔 헌장에 손을 얹고 사무총장직을 성실하게 그리고 수행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앞으로 5년 그 앞에 바짝 다가온 세계를 얼마나 평화롭게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서 세계 안보를 수호할 것인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임기 초에 비해 안정적이면서도 자신에 찬 모습으로 영어와 불어를 유창하게 섞어가며 지지자들에게 그 담례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헌신과 에너지를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고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각 대륙 대표들의 지지와 축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이 아담한 체구의 정열적인 모습의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는 그를 가리켜 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라고 평했습니다. 최근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태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에 대해서 평화와 안보의 챔피언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연임 공식 행사를 끝내고 한 블럭 떨어진 한국 대표부 건물에서 이어진 그 리셉션에서 그는 지지를 보여준 각국 대표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안면이 있는 동포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심을 했기에 할아버지 모습이 언뜻 그 비춰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4년 전 유엔 내부의 텃세와 리더십에 대한 비난에 전전긍긍하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카리스마가 부족한 방관자라던 어느 외교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중재를 앞세운 동양적 리더십으로 이를 극복한 반 총장은 이제 온갖 비난과 반발 앞에 강인한 리더로서 우뚝 선 것입니다. 이제 연임 2기를 맞아 그가 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해 말한 대로 다양한 국제 파트너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가교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한인사회가 바라는 것은 고질적인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커다란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 자신의 방문에 대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그 여건이 충족되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으므로 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역사에 남을 그 공헌이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좀 작은 바람은 임기 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뉴욕 한인사회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그 행사에 참석도 하고 그를 따르는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에 찬 격려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국전통예술센터가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미국 사회에서 한국 전통 공연 문화를 보존과 발전, 전파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2011 썸머 국악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통 문화와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할 이번 국악 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6.25 발발 61주년을 맞아 버겐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23일 오후 6시 파인플라자에서 참전용사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초청해 메달 전달식과 다양한 위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6.25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는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을 주고 동포사회를 결속시키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뉴욕의 유서 깊은 자연 안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체험하고 한글 수업과 학습놀이, 전통놀이, 전래동화를 통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자 2011 여름학교를 개최합니다.
무료 스쿨버스를 운행하며 점심과 간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646-837-1388 불광 한국문화학교로 하시면 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선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2011 서머 아트데이 캠프와 포트폴리오 캠프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영양가 있는 점심이 제공되며 도자기와 페인팅, 공예 이외에도 영어와 수학, 태권도, 요가, 재즈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문의 전화는 201-767-2020 클로스터 아트 스튜디오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나와 아버지입니다. 제1회, 2회 루신 문학상과 제3회 라오서 문학상을 비롯한 20여 개의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의 지지와 대중의 호응을 동시에 성취한 작가 옌랭커. 그는 나와 아버지에서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대에 살았던 자신의 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회고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작가 개인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나와 아버지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고난의 세월 속에서 굶주리고 가난했던 아버지 세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